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즉 왕세와 합녀를 보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이 사주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기본적으로 편인격이 됩니다. 양금이 음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을 논할 때 항상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느냐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 있겠고요. 신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냥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한 편인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원한적인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식은 기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월령에 통근되어 있고 기토가 생해주니까 물론 신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신금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토생금해서 토로서 금을 생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신금은 오금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하면 매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일간이 만약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금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돼서 편인격, 일간이 왕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적절하게 토는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라도 이 상태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다, 이게 10중 8구 뭐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토왕절인 축월이기 때문에 지지로 진, 술, 축, 미토가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때도 신금은 심각하게 매금이라든가 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모왕, 자쇠가 돼서 토다 매금이 된다라는 점. 만약에 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물로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겠죠. 땅이 얼면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단은 해자 축월이 되었을 때는 일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편재를 얻었고요. 요 묘의 뿌리를 두고 연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 을목은 승목이긴 하지만 을목이 무토 같은 것은 좀 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기토 정도면 이렇게 제거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토가 많아서 요거는, 그리고 연지에서 사화를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점.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긴 하지만 불 속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중 경금에 신금 경금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뿌리 둘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사해 뿌리를 뒀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토는 을목에 의해서 이렇게 파극을 당했고요. 축 하나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축토의 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일간이 그렇게까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하지도 않은 것이 그렇다고 왕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 동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왕절이죠. 수기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가뭄이 든 것 같기도 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사화 하나를 얻었고요.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라고 보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축월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고 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가 부족한 것 자수를 얻어서 어느 정도 수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수의 본기는 뭐예요? 개수죠.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는 뭘 할 수는 없다. 도세주옥은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도세주옥해서 토가 금을 생해서 탁해진 것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개수 가지고는 도세주옥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토다 매금, 토왕절인 주간의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토왕절에 다시 토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을목이 이렇게 있어서 좀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일간 신금이 오금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다. 수기도 부족하죠. 축중개수 2개 가지고는 신금을 도세주옥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점. 자, 경인시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묘의 뿌리, 인묘 목을 많이 봤죠. 을목이 세력을 크게 없습니다. 인성을 이렇게 재해줄 수는 있겠고요. 이제 경금이 축사의 뿌리를 던 경금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걸로 볼 수 있겠죠. 뭐 일간을 도울 수, 이제 왕한복을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금의 어떤 용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용도, 쓰임, 일간이 용도, 쓰임이 있어줘야지만 귀함을 얻게 되는데 이건 재성밖에 없죠. 근데 추걸이라 하더라도 인묘에 이렇게 뿌리던 을목이 투출되었으면 물론 이걸 신앙제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는 신약 제왕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이 사주가 여명으로 태어나서 경인대운, 신묘대운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요 대운에서 뭐가 된다?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운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까지 제가 남녀 불문하고 추천드리기 수 있는 생신은 아니고요. 신묘시는 뭐 경인시하고 똑같습니다. 신묘 2개가 있으니까 뭐 좀 독특한 사주가 아니겠느냐. 제가 봤을 때 독특한 사주치고 좋은 사주 본 적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개사시 같은 경우에 사화를 또 얻었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개수는 한 기를 발생할 뿐이고 신금을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도시주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차피 사화 2개를 얻어서 일단 조후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금수운 쪽으로 가면은 뭐 그럭저럭 뭐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목화운으로 가면 이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임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임수가 이렇게 총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는 축 진에 이렇게 뿌리를 뒀는데 임수가 그렇게 세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축의 통근, 진의 통근, 어떻게 보면 신금이 축의 통근, 사의 통근 이렇게 된 거하고 같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약이지만 신약 같은 불약. 그다음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목화운 쪽으로 가면 금수 일간과 수의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수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일간 신금과 임수는 좀 세력을 얻지만 조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왜 대체적으로 신금이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느 방향 어느 대운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좀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개사시는 살펴봤습니다. 갑옷이 역시나 오화를 보고 뭐 갑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묘갑 을 이렇게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심하게 인성을 또 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람들은요 탐제파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좀 생각해. 원래 제극인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제극인은 2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극인인데 탐제파인 하는 경우가 있고 용제파인 하는 경우가. 용제파인은 뭐예요? 요거는 재성이 용신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재성이 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극인이라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살펴보시기 보시기 바라고요. 을민시는 니도 저도 아닌 생시, 남자도 별로 여자도 별로인 그러한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병화 투출되어 있어서 조우도 가능하죠. 사중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고 근데
죽게 뿔을 도 축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불약 그렇게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근데 신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 신금이 여기에 시지에 있는 겁재인 신금의 통근 가능하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남자의 생시도 어차피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해대운 때 사해충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묘가 있으면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해충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도 조후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고 일간신금도 뿌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여명의 경우에도 수기가 목화운이라서 수기가 부족한데 좀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신증에 있는 임수에다가 일간신금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병신씨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유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기해시 이건 이제 해묘한 이제 수를 얻긴 얻었지만 해묘한 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일간 자체가 이렇게 그래 썩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이게 좀 선택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시들보다는 남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인시, 계사시, 갑오시 그냥 조후의 의미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간신경은 크게 용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남녀 불문하고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병신시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